자, 안녕하세요. 우리 인문학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잘 집에서 학습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문법에서 투부정사를 봤었고요. 투부정사가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동명사로 넘어갈 텐데 동명사도 선생님이 두 개로 쪼개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동명사의 첫 부분까지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투부정사의 나머지 부분들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동명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역시 노트를 열 필요가 있으니까 노트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칠판에 쓰면서 수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노트에다가 좀 써봅시다. 제목은 투부정사의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추가 내용. 투부정사 추가 내용. 이거를 지금 투부정사의 추가 내용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고 우리 학원에 다닌 학생들이라면 아마 투부정사를 처음 배우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사용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좀 추가적인 부분에서 뭐 있잖아요. to 용법이요. 너무 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enough to 부정사 이런 것도요. 충분히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일단은요,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어라는 말은 아실 거예요. 주어라는 것은 뭐냐면 문장의 맨 앞에요. 이게 아니라 영어에서 문장의 맨 앞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동사가 나오죠. 다시 주어라는 것은 이 동작의 주체란 뜻이에요.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주어라는 겁니다. 투부정사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좀 쓰시면 좋겠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져 있을 때 물론 얘가 동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하잖아요. 동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특정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투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고요. 일단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요 뭐뭐 한다가 아니라 뭐뭐를 하는 것 아니면요 하기에 혹은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특정하게 그 앞에다가 for 목적격을 씀으로써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for 목적격을 투부정사 앞에다가 써주면 이 투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나타내 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for 목적격을요 누가 뭐뭐 하는 것 혹은 누가 뭐뭐 하기에 누가 뭐뭐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도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이런 거 한번 볼게요. It's impossible. 자, it's impossible 그러면 불가능하다. To pass the exam. 자, 그냥 이 문장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은 그냥 문장입니다. 물론 가주어, 진주어를 이용을 해서 문장을 썼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It's impossible to pass the exam. 그러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시험 통과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시험 통과를 누가 하려고 해보면 그게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그러기에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기에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요 일반인들이 그 시험을 보려고 하면 패스를 못할 만큼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을 따로 안 쓰면 그 말하는 사람이 그렇다
혹은요 일반적인 경우에 즉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 이런 의미이긴 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보세요. 어떤 시험이 있는데 나는 되게 쉬운 시험일 수 있잖아. 근데 누구한테는 어려운 시험일 수 있잖아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for him.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t's impossible for him to pass the exam. 이렇게 하면 불가능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을 써주게 되면 이 투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누구에게나 다 쉬운 시험인 것 같은데 나도 쉬운 시험인데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It's necessary. necessary가 뭘까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꼭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면 만약에요. To learn math. 자 이렇게 볼게요. It's necessary to learn math. math는 수학이죠. 수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냥 이렇게 특정한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쓰게 된다면 내가 그렇다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 이런 뜻이긴 한데요. 나는 수학을 되게 잘했는데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It's necessary for team to learn math. 팀의 수학 점수가 형편없어. 10점, 20점이야. 그럼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It's necessary for team to learn math. 그러면 누가 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니까 팀이 수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뭐냐면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을 써서 투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for 목적격이 아니라 다른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또 투부정사가 나눠져 있을 때 for 목적격이 아니라 of 목적격을 써서 나타내줘야 될 때도 있어요. of 목적격. 근데 of 목적격을 써도 이 투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투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 for 목적격, of 목적격 이거 둘 다 되면은 어떻게 구별을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of 목적격은요, 그 앞에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올 때 그렇습니다.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때에는 of 목적격을 써서 누가 뭐 하는 것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누가 뭐 하는 것. 알겠죠? 그리고요 for 목적격은요 성격의 형용사 아닌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형용사. 그러니까 impossible, necessary, difficult 이런 게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아니잖아요.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보시면 자, 성격 나타내는 형용사는 kind, 친절한, 그 다음에 rude, 무례한, careless, 그러면 부주의한, stupid, foolish, 멍청한, 이라든가 wise, 똑똑한 이라든가요. 이런 것들 책에 다 나와져 있는 거 그냥 쓰는 겁니다. clever, 이것도 똑똑한 이런 등등. 물론 학년이 높아지면서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이거보다 더 많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암기를 하면 그것과 동시에 이거 다음에 of 목적격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또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 it is foolish. 자, it is foolish to make such a mistake. mistake가 뭔지 알아요? mistake. 이거는 실수죠. such는요 그러한입니다. 그래서 it's foolish to make such a mistake 그러면
그러한 실수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뜻이죠.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은 바보 같은 거다, 어리석은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특별하게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다라는 거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실수를 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거다. 물론 그 실수가 뭔지는 지금 문맥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쉬운 실수를 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거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It is foolish of Jack to make such a mistake 이렇게 하면요. 잭이 그러한 실수를 하는 것을 보니 잭이 그 실수를 하는 것을 보니 그는 멍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요. He It is kind of Tom to help the poor.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누가 도왔다라는 겁니까? 탐이 이 동작을 했대요. 가난한 사람을 탐이 돕는 것은 되게 친절하다. 그걸 보면 이 탐의 성격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카인드하다, 친절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을 둠으로써 투부정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for 목적격을 쓰는데 그 앞에 성격의 형용사가 있다면 of 목적격을 쓰는 것이 되겠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질문할 때가 있어. 이 되게 멋진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형식이라는 것을 배웠을 때, 자, 요런 패턴도 있다라는 거 배웠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그 뒤에 투부정사를 바로 두게 됐을 때, 이 투부정사의 동작을 이 목적어가 한다라는 그러한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I asked him. 나는 요청했습니다. 그에게 뭐 해달라고요? To help me. 나를 도와달라고. 이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뒤에 투부정사를 쓸 때 목적어가 투부정사 동작을 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목적어인 그가 이 동작을 하도록 나는 요청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형식에서 이렇게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투부정사로 바로 나타내 줄 때에는 여기에다가 뭐를 안 쓰냐면 그 for 같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 선생님, 투부정사가 동작할 때 for 목적격을 써줘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맞긴 맞아. 근데 이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도록을 나타내는 이러한 문장 형태에서는 이 for 목적격 혹은 of 목적격을 쓰지 않는다까지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의미상의 주어는 끝이 났고 그 다음에 투투용법하고 인하트 투 부정사 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요. 자, 투부정사의 구문들 이 되겠네요. 자,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어, 동사, to,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to, 형용사. 자, to 형용사나 부사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들? 너무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뒤에 to 부정사 있으면 이 부분은 뭐뭐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 붙어 있으면 주어는 형용사다 뭐뭐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장은요. 주어는 너무 뭐뭐하다. 주어는 너무 형용사나 부사하다. 뭐뭐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이 책은 너무 어렵다 읽기에, 아니면요, 이 음료는 너무 뜨겁다 마시기에. 그러면 너무 뜨거워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 책이 너무 어렵다 읽기에, 그러면 어려워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요 말하고 똑같습니다. 주어는 너무 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자, 이 말하고 의미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을요, 바꿔서 쓸 수 있는데요. 어떻게도 바꿔서 쓸 수 있냐면, 주어, 동사, so 형용사나 부사 대 주어 할 수 없다니까 can't나 couldn't 동사 목적어.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좀 정확하게 하자. that 다음에는 뒤에 완전한 절이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까지 좀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또 들어드릴 테니까는 편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We were too hungry to study more.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We were too hungry to study more.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공부를 더 하기에. 이런 말이죠. 또 말이 즉슨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파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요,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We were so hungry that, 우리는 너무 배고파서 우리는 뭐 할 수 없었다. 여기 주어가 당연히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누가 공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지. 그냥 알맞은 적당한 주어를 찾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린 너무 배가 고파서 that we study more. 자, 이런 문장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파갖고 공부를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can't를 써줘야 되냐, couldn't를 써줘야 되냐,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이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선생님,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없는데요? 나는 보이는데? 이거요? 과거에 동사가 쓰이고 있죠. 그러면은 시제가 과거니까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뭘 쓰는 걸까요? can't가 아니고 couldn't를 쓰는 것이 맞겠다. 여러분들 되셨죠? 이게 투투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예시까지 한번 써보셨나요? 그러면 이 예시는 선생님이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예시 지울게요. 다 쓰셨죠? 선생님은 예시를 안 남기려고 합니다. 공간이 안 남으니까. 자,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너무 뭐 해서 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번에는요, 충분히 뭐 해서 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볼게요. 주어, 동사, 형용사나 부사이나 투부정사.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nough가 뭔지 먼저 아셔야 돼요. enough, 충분히, 충분하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요, 주어는 이제는요, 충분히 뭐뭐 하다. 주어는 충분히 형용사나 부사하다,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그는 충분히 똑똑하다. 그 문제를 풀기에. 혹은 그는 충분히 착하다. 나를 지금 당장 도와주기에.
그는 충분히 똑똑하대요. 이 문제를 풀기에. 그러면 그 사람이 충분히 똑똑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풀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충분히 착하대. 나를 도와주기에.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요, 해석이요, 뭐랑 똑같냐면 주어는 너무 뭐 해서 이번에는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뭐 할 수 있다. 자, 이 말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역시 또 문장으로 바꿨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꿨을 수 있냐면 주어, 동사, so, 형용사나 부사, that, 주어, 이번에는 can, 거든요. could,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를 볼 때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그거를 잘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쓰기도 쓰셔야 되겠습니다만. 자, 보겠습니다. He is strong enough.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는 충분히 셉니다. To move this TV. 텔레비전이 되게 무겁잖아요, 여러분들. TV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다 허리가 끊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그는 충분히 셉니다. 뭐 하기에? 이 TV를 움직이기에. 되셨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 문장으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He is so strong that 누가 뭐 할 수 있다? 그가 he can move this TV.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해봤을 때 이런 문장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표를 좀 해주세요. 별표를 좀 해주시고 조금 어려운 거, 도전적인 거 하나를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마무리한다는 건 이 투부정사 부분을 마무리한다는 거고, 오늘 수업의 투부정사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 동명사까지도 좀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This book is simple enough. easy로 쓰자. easy enough.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This book is easy enough. 이 책은 충분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를 한번 써볼게요. Children to read. 요런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때요? 이 책은 충분히 쉽습니다. 뭐 하기에? 읽기에. 근데 이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을 쓰면 누가 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이 책은 충분히 쉽습니다. 아이들이 읽기에. 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여기 워즈까지 해볼까? 워즈까지 해볼까? 잠깐 멈추시고요. 워즈로 바꿨습니다. 이 책은 충분히 쉬웠다. 아이들이 읽기에. 이거를요, 우리 여러분들 문장으로 바꿔볼 거예요. 잠깐 멈추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들. 맞게 썼나? 두둥두둥. 맞게 썼나? 한번 봅시다. This book was so easy. 여기까지는 다 썼을 거예요. This book was so easy that. 너무 쉬워갖고 누가 읽을 수 있었다. 누가 읽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써줘야 되죠. that 다음에는 이제 주어를 써야 되니까 for를 뺀 채로 children부터 가셔야겠죠. children. 그 다음에 can이에요. could이에요. could이죠.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과거 얘기였으니까 그 could read. 자, 이렇게까지 쓰면 100점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책은 너무 쉬워가지고 아이들이 읽을 수 있었다. 선생님 맞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that을 쓴 다음에는요 가급적 목적어가 있어야 되면 목적어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까지 해서 이게 더 북이나 이까지 써줘야지 맞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 아셨죠? 좋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답에서 이 부분 못 써갖고 틀리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그 틀리면서 이 부분을 쓸 수 있도록 되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아무튼 이 투부정사 투투용법을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랑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부분을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패턴을 지금 아시면 되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부정사의 추가적인 내용들까지를 마무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동명사도 사실 내용이 많진 않은데 두 파트로 구성을 했고요. 그 두 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미안해요. 알고 있습니다. 되게 많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은 투부정사 정리를 먼저 하고 동명사를 배우면 좀 더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노트에다가 계속해서 투부정사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투부정사 정리를 먼저 다시 한번 해보겠다. 자, 투부정사 정리를 빨리 한번 해봅시다. 형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그 이하 이렇게 생겼었죠. 물론 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가 not을 쓰는 것도 가능했다 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야. 여기 쓰이는 동사를 가지고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뭐뭐를 하는 것, 뭐뭐 하기에,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할 이런 정도로 해석을 바꿔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 투부정사는요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때 해석이 뭐뭐를 하는 것 요런 해석이었죠. 여러분들 언제 얘가 명사처럼 활용이 되는 거냐면 주어 즉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나오거나 목적어인 일반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가져 있거나 보어인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져 있을 때 이때 뭐뭐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고 투부정사를 명사처럼 썼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요 투부정사가요 형용사처럼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때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였고요. 언제 그랬냐면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이 문장에 명사가 있을 때 그 명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붙어 있을 때 물론 뭐 전치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게 됐었죠. 이 동사에 따라서 아무튼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는 명사인데요. 뭐 할 명사 이렇게 뒤에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였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요 또 부사처럼 쓸 수도 있었었다. 이때 해석이 되게 많았었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투부정사를 맨 앞에 쓰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 쓰고 투부정사를 이렇게 썼을 때 이 부분이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는 학교에 놀러 갔습니다. 나는 학교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었었다.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 in to는 in order to 라는 세 글자로 바꿔 쓰는 것도 가능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주어 is 형용사 이렇게 되면 주어는 형용사이다. 이랬고요. 이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이렇게 되면 주어는 형용사이다. 뭐뭐 하기에 혹은요 뭐뭐 해서 혹은요 뭐뭐 하다니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면서 그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었다라는 거를 배웠었죠. 그러니까 to 부정사가요. 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 부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 지금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쓰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문장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네마다 해석도 다 다르죠. 이 위치와 해석을 토대로 얘가 명사처럼 쓰였나 형용사처럼 쓰였나 부사처럼 쓰였나 이거를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투부정사죠. 그리고 오늘 수업인 의미상의 주어와 이 구문들까지 배우게 되면 이제 투부정사를 거의 되게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물론 100%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를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동명사. 이거는 이름이 너무 노골적이다. 이거 이름이 노골적이야, 너무. 뭐 하자는 거냐면 동사를 가지고서 명사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동사를 가지고서 명사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예요.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처럼 쓰자라는 겁니다. 뭔가 이 부분하고 되게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동명사고요.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뒤에 나와져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동명사의 범위를 보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동명사도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동사 ing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동명사의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요, 부정을 할 때에는 앞에 not을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기 때문에 동명사는 그냥 뭐예요? 명사처럼 쓰는 거예요, 명사처럼. 투부정사는 막 명사처럼도 쓰고 형용사처럼도 쓰고 부사처럼도 쓸 수 있었던 반면 동명사는 그냥 뭡니까? 명사밖에 안 돼요. 명사처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도 똑같아요. 뭐를 하는 것. 와우,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걸 명사처럼 사용이 되다 보니까 주어처럼, 그러니까 주어로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문장 앞에 맨 앞에서 시작할 수 있고, 목적어로요, 주어, 동사 뒤에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어로서 주어, 비동사, 동사인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해석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뭐 하는 것은 뭐이다. 혹은 주어는 한다. 뭐뭐 하는 것을.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근데 예시를 안 들어드리면 역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예시를 더 들어드릴 거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 동명사는 형용사나 부사처럼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명사처럼만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투부정사를 명사처럼 활용을 한 거랑 되게 관련성이 있겠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거를 먼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만 써야 되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치사라고 아십니까? 영어에서 전치사라고 아세요? in, on, at 물론 되게 많죠. about이나 for 라든가 to 이런 것들이 전치사인데요. 영어에서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요, 전치사 플러스 동사 쓰고 싶을 때는 이 동명사를 써줘야 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다시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중요합니다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온다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안 되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쓰거나 동작 쓸 때는 동명사 써야 된다라는 것도 이 동명사의 특정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만 쓴다라는 거. 그러면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뭔가 다시 이 위쪽으로 가보게 되면 겹치는 게 있잖아요. 즉 요거하고 요거는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돼요. 주어를 쓸 때. 그리고요, 비동사 뒤에 쓸 때에도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비동사를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유독 요 패턴이요, 주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쓰거나 주어 동사 다음에 동명사를 써야 되는, 그래서 여기 이제 투부정사가 될 거고,
여기는 동명사가 될 텐데 이 부분은 구별을 해서 써줘야 됩니다. 얘네들은 같지가 않아요. 그냥 막 쓰면 안 됩니다. 다시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져 있거나 비동사 뒤에 인, 뭐 보어 자리에 들어가져 있다면 그것은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동명사 써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 뒤에 투부정사 쓰거나 일반 동사 뒤에 동사 ing, 동명사 쓰는 것은 구별을 해서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분상 필요가 없는 이 부분을 좀 지우고서 여러분들은 밑에다 쓰시면 돼요. 이거를 굳이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리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지우고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밑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네. 자, 한번 봅시다. to see you. 그러니까 너를 보는 것은 always makes me smile. 참 아름다운 예문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주어가 어디입니까? 주어가 여기죠. 그쵸? 그래서 너를 보는 것은 항상 만든다, 나를 웃게 만든다 이런 말이겠죠. 자,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부분은요 동명사로 쓰는 것이 어떻다? 가능하다. 그래서 seeing you always makes me smile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투부정사가 주어로 들어갈 때에는 이것을 뒤로 던져서 쓰는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 있습니다. 동명사는요, 하지만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는 있습니다만 잘 쓰진 않아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는 이렇게 말로만 좀 해드리고 시판은 안 쓸게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다른 문장도 볼게요. My homework. homework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My homework is writing an essay. 에세이 같은 것은 어떤 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어리 같은 거요. 그래서 내 숙제는 뭐뭐 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내 숙제는 뭐 하는 것이에요? 이 에세이를 쓰는 것이다. 글을 쓰는 것이다. 그게 내 숙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 숙제는 뭐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쓴 거죠? 내 숙제는 입니다. writing an essay. 에세이를 쓰는 것입니다. 내 숙제는. 근데 이 부분은 투부정사로 써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my homework is to write an essay. 이렇게 써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보다 이 전치사 다음에 ing 쓰는 것이 뭔지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한번 봅시다. Thank you. 고마워요. For 뭐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Help me가 아니고 helping me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전치사 뒤에는 동작 쓸 때 동명사로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위에서요. 또 하나만 더 써볼까? 자, I think about. 나는 생각 중이야. 뭐에 대해서 생각 중이냐면 cooking.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중이야. For you. 너를 위해서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 중이란다. 그거를 생각 중이야. 이런 뜻이죠. 요리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것만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 드릴게요. 지울게. 여러분들 노트에 다 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치사 뒤에도 동명사가 나온다까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것만 대해서 말을 하고 마무리 드릴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냐? 주어, 동사, 투부정사, 그리고요 주어, 동사, 동명사를 써줘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두 개는요 해석해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누구는 한다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얘도 해석이 똑같아요. 주어는 뭐뭐 한다 뭐뭐 하는 것을. 근데 아까 전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막 바꿔 써도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항상 특정 동사 뒤에 동작을 쓸 때 투부정사만 써야 되는 거고요. 얘는요 특정 동사 뒤에 동작을 쓸 때 꼭 동명사만 써줘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들 또 이것도 배워보셔서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나오는 동사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그 뒤에 뭐가 나오게 되는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게 형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도 그런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보자면요 need나 want나 plan 계획한다 promise 약속합니다 뭐 하는 것을. 그리고 wish 바랍니다 뭐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hope 희망합니다 투부정사 하는 것을. 그리고요 decide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결정합니다 투부정사 동작하는 것을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외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동사들. 그리고 이거는요 몇몇 개의 동사들일 때는 뒤에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선생님들마다 좀 가르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 선생님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가자 어디 가냐면 캠프 가자 캠프. 무슨 캠프냐면 동명사 캠프. 동명사 캠프에 가자라는 겁니다. 캠프에 누구 만나러? 동명사 만나러. 자, 그래서 주의해 나가는 것은요 give up 포기합니다 동명사 하는 것을. aim은요 avoid 피합니다 동명사 하는 것을. c는요 consider 고려합니다 동명사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얘는요 keep이고요. keep 동사 ing는요 어떤 동작하는 것을 계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동작하는 것을 계속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는요 enjoy 어떤 동작하는 것을 즐기다. m은요 mind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싫어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얘는요 practice가 됩니다. 어떤 동작하는 것을 연습하다. F는요 finish가 됩니다. finish 다음에 동명사 좀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문을 드려서 이런 동사들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바로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된다. 얘네들은요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두 개만 예시를 들어보고 바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라야겠다 여기서. 자 봅시다. I finished 나는 마무리했습니다. The wall 그 벽을 만약에요 paint 색칠하다 라는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맞게 넣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넣으실 겁니까 여러분들? 자 finished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물론 뭐 명사를 쓸 수 있어요. 명사 그러니까 I finished the game 이렇게 쓰면 그냥 삼형식으로 나는 끝냈다 게임을 이렇게 되는 건데 주어 동사 다음에 또 동사를 쓰고 싶으면 투부정사로 쓰거나 ing로 쓰거나로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그 두 번째 동작을 투부정사로 쓰거나 ing로 쓰거나 해주셔야 되잖아요. finish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죠. 캠프에 F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를 써줘야 됩니까? 이거는요 ing paint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요 I promised the room 그 다음에 여기서는 follow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약속했습니다. 그 룰,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즉 나는 약속했습니다. 그 룰을 뭐뭐 하는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끝냈습니다. 그 벽을 칠하는 것을. 해석은 둘 다 똑같은데 promise는요 뒤에 ing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썼죠? 투부정사 쓰는 거죠. 그래서 I promised 투부정사. 이때는 이제 투부정사로 to follow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이제 수업 마무리를 지을게요. 45분 딱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숙제는 어디까지냐면요. 숙제는 일단은요. 교재에 투부정사를 다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29페이지까지, 아이고 30페이지도 있구나. 30페이지까지 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풀기 전에 노트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예제를 뺀 이 예문 있잖아요. 예문을 뺀 이 형태들만 가지고서 노트 정리 한번 하시고 책을 30번까지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아직은 안 건드리셔도 되겠다. 동명사는 안 푸셔도 되겠네요. 그리고요, 우리 지금 워크북이 있잖아요. 책의 맨 뒤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생긴 워크북이 있는데 이 워크북도요, 투부정사까지는 끝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북의 9페이지까지네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주랑 투투용법, 이나프 투부정사 용법까지 되어져 있는 9페이지까지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숙제가 좀 많긴 많아요. 근데 오늘은 금요일이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이 돼서야 이제 문법 수업을 듣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화요일까지는 충분히 다 끝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트덜트덜 하지 마시고요.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을 하는 거니까 잘 수업 들으셨으니까 숙제도 잘 해주시고 이때 또 맞을 때 재미가 또 쏠쏠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잘 배우고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안녕.